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입찰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이 입찰해서 10% 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별로죠? 자기가 수표를 10%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그거를 입찰료, 길 입찰표하고 다 넣어줬는데, 여기 넣어줬는데 미납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덜렁덜렁 들어갔다가 미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많아요. 특히 이제 혼자 들어갔을 때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혼자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입찰 전 체크리스트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죠. 보면은 이제 158개 6회차 해놨다 그죠? 해놨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2회차에 입찰 전 2회차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9월 말로 데이터가 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드렸는데, 자, 주택도시 그런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야기입니다. 보증공사인데,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보면은 1억짜리가 5천짜리 있는데, 주택 임차권을 했는데, 이게, 5천 정도, 5,100에 사면은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때 보니까, 누가 뭐, 선순위 전입자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임차권의 범위가 건물의 전부 이랬기 때문에, 그게 두 사람이 살 수는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같으면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원장님 같으면 나는 이런 거는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럼 주택이 강서구 화곡동은 2억 7,100인데 전세가 2억 2,500이 있는데 1억 7,300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건 거의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주택 도시원 3번은 보면요, 3억 800인데 전세는 2억 8천 있고 1억 9,700이다. 한 2억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숫자는 좋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4번을 보면은 양천구 신을동, 그죠? 신을동인데 2억 4,200이고 전세는 2억 3,500이고 1억 5,400이더라. 그래서 이제 평수도 잘 보시고, 평수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강서구 화곡동은 조금 괜찮네. 40 사는 거 괜찮고, 3번은 평수 크죠. 4번은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 작죠, 그죠? 좀 작습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5번 봅니다. 5번도 화곡동인데 요거도 2억 3,900, 전세가 날이 2억 7천이 있었고 지금 1억 5천짜리였고, 그래서 전용은 9평이고, 그래서 전용이 작은 거는 저는 좋아 안 합니다. 그죠? 일단 한 15평 좀 되는 걸 하세요. 자, 주택도시 6번 방화동 건데, 요거는 2억 5,300이 2억 3,800이 있고 2억 200이다. 뭐 좀 세니까 다음에 한 64%, 3차쯤 되면은 입찰하면 어떻겠나 싶으네요. 자, 7번은 구로동은 2억 4,300에 2억 2,400이고 1억 9,400이다. 자, 요거도 뭐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죠? 64%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자, 주택도시 8번은 부천에 2억 5,900에 전세는 2억 3천이고 1억 8,100이다. 이는 모르겠어요. 70%는 게 좀 애매한데, 막 떨어져가지고 뭐 한 55%좀 사면 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부천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 9번 인천시 남동구, 그죠? 1억 2,400이고 1억 1,500이고 8,600이다. 전용은 15평이다. 이랬네요. 자, 그래서 이제 9개는 지난번에 보니까 9월 말에 이 데이터가 260개인가 63개인가 많이 나왔어요. 계속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보니까 매달 보게 이렇게 뭐 한 50개씩 이렇게 플러스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하락하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풀어져 버렸어요. 대부분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뛰어들어가지고 단타 수익 내고 바로 빠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별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뭐 서울, 강남, 뭐 삼구하고 용산구 4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참 좋은 시기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위에서 지금 오픈해놨기 때문에 또 대출도 잘 되고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비어있고 대출도 잘 되고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단타로 수익 내고 포트부터 빠지고 매매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다. 그래서 260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안 맞는 이야기고, 거기서 찾아보면은
이제 떨어지면 적당히 떨어지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 그 중에서 또 60% 이상, 뭐 70% 이상 뭐 돼야 된다 그런 단서가 가끔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잘 챙기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단서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만 제가 뽑았으니까 뭐 지난번 한 겁니다. 이거는 한 거니까 지난 시간 것도 찾아보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까지 자꾸 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은 2페이지 체크리스트 3부입니다. 3부 39번부터 62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 39에 보면은 옥션은 조회 동향에서 인원이 많아서 입찰 가격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 봅니다. 남양주 하도읍에 이 빌라인데 1억 2,800이고 이것도 주택도시보존공사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 1억 2,200인데 1억 2천인데 6,300에 49% 들었더라. 전용도 60이니까 거의 18평이니까 뭐 괜찮고. 자, 그런데 요 보면은 요 이제 나중에 들어가겠지만은 5분 이상 열람한 사람이 지금 10명이다. 그럼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많지는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ESC가 안 믿기네. 가만히 있거라.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잠깐만요. 갑자기 이랬지. 요거지. 맨날 한번 오세요.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원위치가 안 되겠다. 해보세요. 됐어요. 됐어. 자, 한번 봅니다. 22에 7694만원. 22에 7694만원. 22에 76931 봅니다. 자, 이 화도읍이 참 옛날에는 조금 꾸진 동네였는데 이게 많이 뭐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빌라인데 남양주에 빌라인데 전용이 17평, 그죠? 17평인데 또 안 되네. 알트 탭 눌러요. 알트 탭. 네, 탭.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 이렇게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팔렸네, 이게. 그죠? 자, 6,300인데, 11월 20일이 언제입니까? 어제구나. 어제. 수업 뒷날이네. 뒷날에 8,300에 8명이 들어와서 8,300에 거의 3차에 접근했단 말이죠. 접근했는데, 그래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거의 64.5% 팔렸는데, 여기에 이제 볼 때 8명이 이제 뭘 보나 그러면 보통 요거를 보거든요. 이게 이제 조회 동향을 눌려가지고 보는데, 자, 조회를 보니까 요놈 숫자 여기 있죠. 유효 조회수 요게 지금 9명인데 2주 최근에 본 사람은 하나다 이랬는데, 그럼 이 9명이 넘게네 보통 몇 명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제 8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8명이. 그죠? 여기 이제 옥션은 뿐만이 아니고 지주옥션도 있고 사이트는 전국에 많잖아요. 지금 많아서 그 다 더해비면 많겠죠. 그죠? 많으니까 우리가 한 8명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뭘 눌렀죠? 뭘 눌렀습니까? 이거 조회 동향을 눌렀습니다. 이거는 지주옥션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일단 옥션은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 동향을 한번 눌러보고 인원이 많으면은 입찰 가격이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근데 이제 보통 뭐 농지 같은 것도 보면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노란 게. 그럴 때는 높일 필요 없겠죠. 없는데 그러다가 무리하게 또 막 전차가 이상 막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체크 40번 봅니다. 경매 법정에 출하 전에, 자, 지금 이게 고양시인데 우리 창원에서 예로 수강생이 이제 지금 보니까 월세도 많이 나오고 7억짜리가 1억 들었으니까 상가가 뭐 월세도 1,080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를 낙찰 받으려고 갑니다. 가는데 하루 휴가 내고 아침에 새벽 그러면 고향 지원에 가려고 하면 도착하려고 하면 몇 시 출발해야 되노? 9시까지 도착하려고 하면 한 5시간 보고 새벽 4시 출발하려고 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해외여행 가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올림머리까지 하고 여성이 돼서 올림머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도 대가 씹어서 하고 갔는데 법정 가보니까 딱 법원에 경매법정 딱 들어가면은 그 뭐 있거든, 종이가 있거든요. 오늘 한다 안 한다 있거든요. 연기돼서 뭐 되어 있는 거라면 김이 셉니까 안 셉니까? 확 세죠. 그러면은 하루 전에 전화를 해보든지 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또 어떤 사람이래요. 원장님 저게 그 구미까지 오가지고 지금 KTX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어제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가다가 다시 이 스마트폰에서 보니까 이게 연기되고 취하되고 이런 게 있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죠. 왜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제 6시까지 이제 접수가 되고 오늘도 만약 경매를 하면은 10시부터 하니까 9시 반쯤 돼서 연기를 해달라, 취하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량한테 와서. 그럼 퍼뜨려 하죠. 집행관한테 10시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 빨리 그 연기해라고. 그 연기 시킬 테니까 못하는 거로 집행하지 마라.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뭐 거의 9시, 10시 안 돼서 보통 오죠. 오는데 10시 한 5분, 10분 전에 막 연락이 와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되는 거는 미리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이거 봅니다. 고양시에 상가가 있는데 11월 22일인데 아침에 보니까 변경이 돼버렸더라. 오늘 23일이죠. 어제 이제 가보니까 변경이 됐더라. 얘기는 한번 봅니다. 22에 4188. 자, 봅니다. 고양시, 그죠? 고양시에 이 상가가 있는데 전용이 12평, 대하동의 상가입니다. 전용이 12평 있는데 금액은 7억 6천에서 1억 2,700. 참 많이 들었죠. 상가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을 맛이죠, 그죠? 자, 봅니다. 죽을 맛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상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상가가 이 무슨 상가입니까 이게? 일산에 그 저 가보면은 있어요 상가가. 그 뭐 무슨 뭐 거리라 하던데. 요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상가가 쭉 있어요. 있는데 손님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이 휑하니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상가가 이게 지금 완전히 전멸돼 버렸죠. 전멸. 자, 전자지도 보고 스카이뷰를 보니까 일산에 이거 어디고? 일산에 호수공원 어디고? 호수공원. 호수공원 어디고? 여기 있네. 자, 호수공원이 요겁니다. 요게가 이제 지금 우리가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에 조금 위에, 그죠? 조금 위에 이렇게 이제 상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 재미가 없다, 그죠? 호수공원이 있죠. 요 왼쪽 위에, 그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월세가 상당합니다, 그죠? 자, 이게 보통 배당료로 없는 거는 옛날 사람이 이리 있다가 2천에 180 주고 있다가, 그죠? 이제 공실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가 해석을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세미가 임차받아 운영하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 그죠? 다른 임차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데 1000에 80이다 그러면 9천만이니까 곱하기 우리 2배가 시식했다, 그죠? 2배가 그럼 한 1억 8천 정도 뭐 낙찰받아 될 숫자입니다. 이게 월세만 잘 들어오면. 근데 배당료 행거 보니까 뭐 맞기는 맞는 것 같는데, 자, 요런 경우에 보면은 옛날에 소유자가, 자, 보니까 얼마 샀죠? 소유자가 2020년 3년 전에 신씨가 7억 3,100억 산 거다, 그죠? 7억 3,100억 산 거고, 그때 대출을 이전할 때 농협에, 부평 농협에서 대출을 얼마 빌렸냐? 4억 5천만 원 빌렸단 말이야. 청구에 보니까 한 4억 5천 빌려갖고 지돈 한 3억 정도 였고 고리 한 건데,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는 정말 좀 조심해서 좀 접근이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접근이 되겠다. 이 상가는 움직이거든요. 이 상권이 중요한데 이 움직임이다. 이게 창원도 주황동에 원래 잘하다가 상남 갔다가 지금 상남도 좀 어렵죠. 어렵고 지금 막분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자꾸 움직이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낙찰 받을 때는 이제 또 받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항상 요걸 또 봅니다. 여기 동일번지 여기 사는 거 있죠.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동일번지 매각 물건 갖고 요것도 한번 보면은 몇 프로에 팔리는지. 주로 요 몇 프로 팔리는지 주로 37%, 38%, 32%인데 예로 여러분이 64%에 입찰하겠다, 3차에서 입찰하겠다, 내한테 전화 오면 나는 오자미가 눈물이 놈이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리 뭐 이렇게 제가 미리 연기가 됐는지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변경 봅시다. 변경 누가 했죠? 변경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변경해도 낙평은 누굽니까? 이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보통 그 법원에 갑니다. 저도요, 이제 근무할 때 법원에 가서 내일 모레 뭐 변경 좀 해달라고 이제 신청서를 하는데 보통 2번 정도는 잘 받아줘요. 근데 3번째 가면은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경매계당 인상이 막 완전 찌그러집니다. 그죠? 무슨 장난한 거 아니고 뭐 경매 신청했다가 뭐 한 번, 2번 이 하는 것은 주로 유동회사에서 일이 많이 합니다. 변경을 많이 해요. 이게 변경 왜 많이 할까? 유동회사에서 왜 자꾸 변경할까 이거 왜 변경할까? 응? 왜 변경합니까 변경을? 응? 왜 변경 왜 해요 변경을? 많이 발행한다. 많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그 사이트가 많이 보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오니까 또 멍청한 사람 막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라고 이제 자꾸 변경시키다가 또 전화도 안 하고 조용하면은 또 변경시키고 막 2번 정도 하는데, 자,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살 때는요, 여기에 어디고 농협자산관리회사, 여기 이제 부평 농협에서 농협의 엠페는 전부 다 열로 갑니다. 열로 가고 자기들이 이제 경매도 넣어주고 배당도 받고 이러는데, 그럼 농협의 엠페를 살 때는 자 이렇습니다. 엠페를 살 때는 개인은 절대 안 팝니다.
일단 대부업체라야 돼요. 금융감독원에 자본금 5억 이상 등록된 대부업체의 힘을 빌려야 돼. 그 사람한테 수수료 주고 빌리든지 그래 사야 되고. 그럼 이제 좋은 점은 여기는 이제 바로 론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다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농협자산관리에서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의논해야 되겠지만은 자기들은 그냥 뭐 하나의 대부업체 이렇게 격이기 때문에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요 금액 주겠다 이러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채권을 요 금액에 내가 주고 사겠다. 그러면 좋은 점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예로 아버지가 요 신동엽 씨가 예로 소유자가 아버지입니다. 예로 그럼 아들이 사주고 싶다. 그러면 사면은 좋은 점은 만약에 제3자가 사면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제3자가 사면은 농협자산관리에서 부채가 좀 많죠. 이 부채가 많잖아요. 지금 낙찰 받으면은 부채가 한 2, 3억 되잖아요. 자, 은행에서 부채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거든요. 따라가고 보통 은행에서는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팔아버립니다. 3%, 5%. 그럼 신용정보회사는 사가지고 야, 요거 하고 나니까 4억 5천인데 원금만 해도 4억 5천인데 뭐 1억 5천에 팔렸으니까 뭐 한 3억 정도 너가 부채가 원금이 남아 있는데 저거는 3% 샀지만은 너가 그것서 뭐 한 5천만만 주면은 나머지 땡칠 해주구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만약에 채권을 부채를 요거를 만약에 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MP를 샀다. 안 샀을 때는 채무가 남으면은 그 시끄럽고 아들이 이거를 사면은 아들은 지가 이제 채권을 다 사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경매하고 지금 3억 모자랐는데 뭐 나머지 채권 아들한테 내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좋은 거죠. 그럼 아들이 이제 가족 관계가 사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채가 탕감이 되고 그런 좋은 점이죠. 또 그 다음에 요거를 사면은 제 같으면 사면은 예로 4억 5천에 산다 그러면은 사면은 낙찰은 보통 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로. 안 그러면 요 정도 낙찰 들어가요. 그러면은 채권 사는 거는 요거고 입찰은 여기에 내가 이제 낙찰을 간 거죠. 여기 1등이 내 낙찰됩니다. 예를 3억 8천이라면 1등 되겠죠. 그러면 좋은 점은 또 멍청한 은행도 있어요. 아이고 3억 8천 주고 샀네 이러면 또 혼자 사면 또 안 되니까 바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3억 6천이나 5천이나 넣어갖고 이러면 이제 막 들어가 놓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선생님 아참 뺏길 뻔했네요. 대출을 해줄까요? 3억 8천 어차 받았는데 뭐 70% 해줄까요? 그럼 3억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좋죠? 1억 8천 샀는데 3억 대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조금 처음에는 한 30, 40%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내 돈 들어간 게 아니고 돈을 받아 통장에 돈이 남아요. NPL을. 또 그런 또 점도 있고. 그럼 또 낙찰을 또 되었으니까 예로 누가 또 사겠다, 대사겠다 그럼 뭐 3억 5천에 대사겠다 그럼 뭐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수호세가. 또 없죠? 왜냐 그러면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는 20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거든요. 감정평가사도 모르고 은행도 모르고 세무서도 모르고 다 몰라요. 대부분 다. 모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MPL을 이제 사서 여러 여기나 세무자 소유자의 빚을 탕감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대출을 좀 많이 받겠다든지 감정가 높게 해서 나중에 세무서의 양도 소득세를 좀 안 내겠다든지 들어가 등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MPL을 많이 하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MPL도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래요. 만약에 배당이 뭐 낙찰되고 나중에 배당이 됐다. 그러면은 또 좋을 수가 있죠. 배당금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하여튼 여기 이제 변경된 거는 문건 송달이라고 봅니다. 요 보면은 문건 송달리 본게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채권자. 이 글이 긴 거는 이 유동화되었구나. MPL에서구나 보면 됩니다. 일단 농협자산관리에서는 MPL에서는 아니지만은 일단 큰 대부업체, 대형 대부업체다 보면 됩니다. 하여튼 좌우전 여기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가 제출됐다. 11월 17일에 매각기일 연기 제출됐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래 되면은 11월 17일 냈으니까 자 냈으니까 11월 20일 5일 뒤에 이거는 한다 안 한다?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이거는 좀 신사인데 미리 냈으니까
근데 11월 21일 날 내면 이게 이제 시끄러워요. 이 딱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는 아이고 22일 날 내일 한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새벽에 올림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무엇이 변경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안 그러면 좋은 거는 여기 경매계좌 있죠. 경매계좌 여기다가 전화를 해보면 제일 좋아요. 22일 날 하루 전에 오후 5시나 돼서 계장님 그 사건 번호 몇 번 내일 진행됩니까? 이런 게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접수를 받았는데 전산치를 안 썼고 내일 진행은 안 될 겁니다. 계장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요. 그럼 안 그러면은 문구 송달내역 보는데 문구 송달내역도 뭘 봐라 하면요. 옥션원의 문구 송달내역은 여기는 또 한 2, 3일 늦어요. 이게 늦어요. 그게 어디 가면 됩니까? 그러면 아니 옥션원 법원에 문구 송달내역 가려면 여기 어디 가면 됩니까? 자 위에 있죠. 여기서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법원 바로 가기. 두 번째 눌리가지고 문건 송달내역에서 밑에 거 요거를 보면 이 원본입니다. 원본. 이걸 보면 간단해요. 자 됐죠? 경매자한테 물어본다, 문건 송달내역을 본다 해서 좌우지간 미리 알아보고 출발해야 되겠다. 뭐 가까운 게 아니죠. 차원에서 그건 상관없는데 차원에서 이 어디 부분 이건 어디 부분이고, 응? 고향 지역은 어디에? 멀죠? 그죠? 먼데 자, 이럴 때는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자, 하여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많이 당해요. 여러분들 많이 당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매가 취하되었는지 22에 1622. 자, 봅니다. 북면에 이 가수원이 나왔어요. 이래갖고 6억 5,300인데 2억 6,700뭐 숫자가 어떻습니까, 이거? 뭐, 괜찮죠? 그래갖고 이제 입찰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가수원인데요. 가수원인데, 이게 좋습니다. 6억 5,300인데 2억 6,700이 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가보니까 좋아요. 이게 여건이, 막 그래도 뭐 이게 가수원 이게 뭐 감나무인가 뭔가 하여튼 사과나무가 쭉 있고 하여튼 요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해고 갔는데 뭐 대문 앞에서 경매법정에서 또 쳐다보면 되는데 설마 크고 어제 분명히 하는 걸 봤으니까 크고 길 잡고 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러서 가보니까 이 아침에 치아된 겁니다. 치아된.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드문 경우인데 이게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치아. 그죠? 그래서 치아된 건 치아는 누가 합니까, 지금? 누가 해서 치아가? 여기 이제 여기 경매 넣은 사람 누구인 거죠? 효천 신입이니까 이 친구들이 경매계한테 가서 치아를 들어간 겁니다. 낙찰되기 전에는 지 맘대로 돼요. 지가 경매도 였고 지가 또 뭐 행편이 자꾸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만 치워주세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좀 하면 되는데 일마다 꼭 또 뭐 당일 아침에 또 가서 뭐 그죠? 아침에 9시나 돼서 이제 9시 10분 돼서 치워서 그러니까 모르죠. 일반인들은 모르고 또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 2,300 대출이 나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떨어진 게 얼마이죠? 2억 6,700이니까 한 4억 가까이 펑크났죠? 부실이 생기겠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치하시키고, 좀 농지 또, 지금 법이 또 괜찮다 하거든요. 농지법을 뭐, 농지원에도 폐지하자,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매매가 간단하게, 주말 체험용로 300평이라도 막 쉽게 매매하도록 하자. 농업진흥구역 놔두고. 이렇게 법안도 발의됐으니까 막 치하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가 1년, 2년 있다가, 요 지급한 지임당 퇴장하고 난 뒤에, 그때 경매 넣어가지고, 부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지임장 퇴장하고 나면 절대 손 안 됩니다. 알겠죠? 저도 있었는데 은행에 현직에 있을 때 부실이 생겼다 하면은 검사부에서 오라가라 그거 뭐 질의서 날라오고 답변 쓰고 막 난립니다. 확인 쓰고 그래갖고 징계도 맞고 그러는데 조사할 시점에 이분은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대 연락 안 해요. 퇴직한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야 니 검사 좀 받아라. 니 현직에 있을 때 뻥꺼낸 건데 너 검사 받고 너 좀 조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퇴직하면 막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략적으로 내가 내일 모레 퇴직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지고 또 한 4억 번건 하는데 부시 생기는데 또 금속 오러가면 귀찮으니까 일단 취하시긴 하고 내년이나 후내년 누가 했다가 이제 그래 하면은 그때는 퇴직 다 하고 났으니까 연락 안 오겠죠. 그런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치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치아도 경매도 연기도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채권자가 한다. 채권자가 그래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체크 42. 등기부 흐름을 이해했는가? 은행 입장을 잘 이해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3억 6천 상가가 세종시에 1억 2,300이 됐는데 원래는 소유자 누굽니까? 드디어 주식회사가 옛날에 경매로 샀다. 사가지고 송림중앙 신협에서 신탁을 넘길 때, 자, 우리 이 신탁 공유 배웠죠? 넘길 때는 은행에서 가끔 100만 원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필요금 설정. 왜 하느냐? 겸연을 하고, 임의겸연을 하고. 신탁 공매보다는 임의겸에 넣는 것이 훨씬 낙찰이 높게 되거든요. 높게 되니까 임의겸에 넣으려고 보통 100만 원 금액은 작아도 겸연되잖아요. 예? 신탁 공매만 넣으면은 여러분들 잘 안 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사니까 100만 원 따여놨다가 저거 아차면 저거 요 100만 원 가지고 겸연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그럼 뭐 여기서 드디어 주식에서 한번 봅니다. 이게 2023에 10201 자, 이런 거를 볼 때는요, 이렇게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길 바랍니다. 자, 봅니다. 세종시의 상가인데 3억 6천짜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1억 2,300에 34%가 떨어졌다. 상가가. 그럼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34% 상가입니다.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상가가 뭐 도입될지 그런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 이거 봅니다. 자, 우리 요런 상가를 백화점식 상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가를. 이 상가는 한번 서름화되면은 같이 왕창 서름화돼요. 대표적인 게 저 부산의 르네시대 같은 거. 아시겠죠? 그런 상가들이 한번 서름되니까 그만 아마 20년 동안 관리비만 냅니다. 관리비. 여러분 상가 사고 20년 동안 관리비 내보세요.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 수강생 분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 하고 나서 하나 사주는데 와이프 명의로 학교 선생님인데 사준대 부산에 르네시 때 임대가 안 나가고 관리비만 한 달에 20만 나온대. 봉급만 보면 막 기분 나쁘대. 관리비 빠져나가는 거. 월세가 100만 넣고 관리비 10만 빠져나가면 기분 좋죠. 근데 10원 안 들어오고 매달 보면 완전 뭐 세금처럼 20만씩 그거 연금연 나서 뭐 됩니까? 국민연 나서 뭐 애국 돈이 될 건데 돈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이 구분 백화점식 상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아, 이전을 했구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잡고 신입에서 설정을 100만 원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신탁에 넘가줬구나. 소유자 보고 신탁 몇 개나 했죠. 그래갖고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요 100만 원을 끊어내서 경매를 넣습니다. 그죠? 경매를 총 금액은 1억 3천이라는데 돈 받을 게 있으니까 1억 3천 해갖고 지금 이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받아가겠다 말이죠. 받아가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주식회사는 얼마 샀는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 주고 샀나? 네가 얼마 샀나 옛날에 대출 받을 때 신입에 갈 때 이거 보니까 3억 8천인데 1억 4천 주고 샀다는 거죠. 사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신입에 갔다. 여기서 아까 1억 4천 주 사갖고 신입에 가서 하니까 신입에서는 요 신탁 대출해 주고만 이런 겁니다. 해갖고 지금 이자가 안 들어오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떨어졌다 하는 그죠?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그러면은 요런 것도 동일번지 매각물가 한번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리는지 그죠? 보통 보니까 뭐 좋은 거는 뭐 이리 팔리냐? 보통 한 30 몇 프로 이리 팔리는 게 정상이다. 그죠? 요건 넘어 이런 건 좀 비싼 거고 세게 받은 거고 보통 막 이 정도 수준에 한 30 몇 프로 수준이니까 요번에는 이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거. 요것도 뭐 세종시 같은 뭐 이제 34%가 이제 팔리됐다. 그죠? 옛날에 3억 6천씩 주고 산 사람들은 이제 코피 터진 겁니다. 지난번 한번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 우리 LBA 경제연구소에 이제 날에 저는 9기로 마쳤거든요. 그 이제 요 자원에 이제 뭐 감리 때문에 내려가고 몇 년 있으면서 우리하고 수강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종시 아파트 살아갔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서로 싸움했다. 매도자 매수자. 그 사는 사람이 에이 안 사 그거 팅간 거예요. 1,000만 원 깎고 또 막판에 기분 나쁘다고 안 사고 옆에 나오다가 다른 또 중개업소 가지고 뭘 산다고 뭐 상가를 했대. 상가. 돈 됐을까 없이 됐을까? 그날부터 눈물이 쫄쫄 흘려가지고 반의 반도 뭉거졌다 말. 알겠죠? 그 분양 상가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은행이나 이 채무자, 소유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여러분들이 낙찰받는데 그게 이런 변수가 있고 이거 좀 은행은 어떤 입장이고 지금 소유자는 어떻고 지금 마음이 어떻고 이건 알고 있어야 낙찰받는데 많이 도움돼요. 그래서 등기부 흐름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43번. 요분 낙찰 받으면은 주택이 3개가 되는데 취득세 중과가 아닌가? 자, 주택 3개가 되면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8.4%. 다음에는 무조건 갈로 해야 되겠다. 이 딱 해놔니까 전부 다 뭐. 자, 그럼 물어봅니다. 법인은 아파트 빌라 낙찰 받아 뭐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12.4. 예, 맞습니다. 12.4. 그럼 공시가 1억 미만은 1.1, 1.3. 그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일단 무주택자 같으면 하여튼 1.1, 85 초과되면은 1.3이고 세채부터는 8.4다. 이거 조심해야 돼. 8.4. 이 작은 거 아닙니다. 1억짜리 같으면 840만, 3억 같으면 한 2,400만 원 치드시네. 그죠? 보통 330만 넣으면 되는데 8배 정도 세금 내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집을 요리 이 빌딩이고 하나 가 있는데 이 2개나 가 있는데 요거로 산다. 이게 만약에 농어촌 주택임이다. 농어주택임.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요거는 3개라도 이거는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세 1.1 달리면 될 겁니다. 1.3이나. 자, 봅니다. 서울의 중구 신당동. 중구 신당동은 좋다 나보다. 83대 5억이다. 한번 봅니다. 23에 104012. 어제 내가 그 교재를 다 6시에 이메일 다 보내주고 나서 아파트 서울하고 경기를 쭉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또 지난번에 지금 경매 움직이는 거는 지난번 가격이 조금 떨어질 때입니다. 2월 3월 달 그때 감정한 거는 좀 떨어지게. 그런데도 2차가 유찰되고 3차까지 오는 게 많아요. 3차까지. 이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점 비하면은 거의 반값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3차에 사면은.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마 계속 영끌 산 거는 영끌 쪽들이 산 거는 대부분 경매 논다고 보면 됩니다. 영끌로 산 거. 그죠? B2 영끌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고금리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은 막 경매로 이자 부담을 못하면은 내놔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자 뭐 예로 500만 원 내는 걸 1,000만원씩 내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겠는가? 한두 달 되겠죠. 대부분 뭐 한 1년, 2년 가면 이제 손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심하고 세계 탑이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아주 부동산 가격이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지금 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40년 전에 하여튼 1억 2천 12,000엔 주게 산 것이 40년 지나서 이게 3배 올라갔대. 90년대 일 때는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12,000엔이 한 300 올라갔다가 지금 12,000엔에서 원가에서도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가 있어요. 한 3,000엔 정도, 4,000엔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주택연금도 매길 사람은 빨리 매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택연금도 단점도 있어요. 뭐냐? 이 화폐가치가 올라가면 또 조금 문제 있어요. 화폐가치가 이게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막 2, 3%에서 막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아르헨티나처럼 막 100% 올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뭐 주택은 몇 개야지 뭐 작은 뭐 그런 거 저는 생각하면 아예 이제 뭐몇 개는 거고. 자, 하여튼 봅니다. 하여튼 지금 중구 신당단 보세요. 중구인데 그래도죠. 저는 중구를 좋아합니다. 중구가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옛날에 서울시청 옆이고 딱 중심이죠, 그죠? 서울의 딱 센터에서 이 움직이는 거는 좋을 것 같아. 자, 전용이 25평 일단 됐죠? 됐습니다. 전용도 25평. 자, 금액도 뭡니까? 몇 프로입니까? 64%. 그러면 적당히 됐습니다. 그죠? 됐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이제 세대수나 여러 가지 따야 되겠죠? 자, 이리 보니까, 이제 있는데, 전자지도도 이리 보니까, 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상왕신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빚은 좀 많다. 이 말이죠. 빚은 좀 많고 임차인도 없다.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쭉 있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다 뭐 소매하고 벨 뭐 빨간 거 인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낙찰받아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또 저게 용인에 이런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대부분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물론 낙찰은 좀 올라가겠죠. 뭐 2차 접거이 되든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더라. 그죠? 많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혹자는 내년이 여러분들이 경매에 2024년, 5년, 6년을 최적기로 봅니다. 최적기. 제 하는 이야기 아니고 리치고의 그 대표가 있습니다. 그 리치고의 전문 빅데이터를 전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상하는데 하여튼 2024, 25, 26, 3년치가 여러분의 경매 최적기가 지금 도래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내년, 후내년 한 3년 동안 부지런히 돈 벌이면 되겠습니다. 자, 7억세는요, 간단해요. 원래는 4.6%인데 6억 이하가 보통 1.1, 그죠? 34평짜리는 1.1, 49평짜리는 1.3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시면 되고, 자, 문제는 2주택까지는 똑같아요. 이래 하다가 이거를 이제 1주택, 2주택까지는 요리 달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3주택부터는 시끄러워요. 이게 세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은 세주택부터 8.4로 가니까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죠. 참고로 하시고 표로. 자, 이제 문제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몇 프로죠? 법인 여기 있네. 법인 몇 프로죠? 법인은 몇 프로죠? 12.4. 크죠, 그죠? 셉니다. 법인은 투기 세력이다. 요것들 법인 만들어갖고 시리마 아파트 값이나 올리고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친구다. 이래갖고 진짜 세게 매기는 14%. 근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짜리는 또 1.1%입니다. 공시가격 법이라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 그럼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 가면 됩니다.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찾으면은 1억인지 1억 2천인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체크 44번. 자, 자녀 명의로 낙찰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상에도 보니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조금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냥 들들 받는 게 아니고. 자, 세대주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다. 예로 장가를 간다.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내가 아들 앞으로 좀 아파트 조금 자금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은 한 2억까지 은행 대출 비례해서 한 2억 5천. 그죠? 기타 재산 이런 건 이제 뭐 상가다 보면은 한 2억 5천까지 채무까지 하면 한 2억 5천. 2억 5천 정도 사주는 것은 아들 명의로 사주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지금 세무서도 바쁜데 뭐 잔잔한 이런 가지고 자기 따질 수 없거든요. 그럼 요 밑에 여기서는 데이터 있는 거는 전혀 조사를 안 하겠다. 안 하는데 이제 초과가 되면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 안내장이 날라오면 조금 시끄럽죠. 여러분들이 시끄럽고 답을 줘야 됩니다. 만약 그거 걸리면은 예로 1억 이하다 그러면 정리해서 내야 돼요. 그죠? 1억 이하다 10%, 1,000만 원 정도 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로 5억 이하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는 정려세를 내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준비를 하고
아들 자녀 명의를 해야 되겠다. 알죠? 자녀 명의 해야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장가갈 때 세대주다 그러면 한 2억, 그게 한 2억 5천, 한 3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 3억까지는 2억이나 2억 5천, 한 3억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너무 아들 장가 가는데 뭐 10억짜리 하나 사줬다든지 돈이 있어서 그러면은 정려시에 조금 부담하신 마음에 준비해야 되겠다 보십니다.